임신 준비를 할 때 이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패턴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에 좋은 음식들,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를 검색해 보기도 하시고, 또 운동을 많이 해보기도 하시고, 또 간헐적 단식과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제가 임신 확률을 높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혈당, 두 번째가 수면, 세 번째가 자궁 난소 부위의 혈류량을 개선하는 것들인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여성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자질이 떨어져서 단기간 안에 이 난자질을 개선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생활 습관 변화를 한번 개선해 보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생활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로 한두 가지 정도를 바꾸어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이 생활 패턴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이 생활 습관 패턴의 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난임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닐 만큼 최근에는 이 난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난임 부부 지원 사업들을 매해 확대하는 추세에 있죠. 특히 40대 이상에서 이 난임 환자분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이 난임 환자들에서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40대 이후에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임신 준비 연령들이 높아지는 이런 사회적인 요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이 임신 준비를 할 때 여성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곤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나이가 가입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남성들은 비교적 이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나이가 한 50대 정도에 해당하고, 또 50대 이후로도 완만하게 가입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여성들은 35세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가입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난임 비율이 4% 정도라고 한다면, 이 20대에서 30대 이 중반 전까지 요 정도까지는 한 10% 정도 이 난임 비율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35세 이후로부터는 이 난임 비율이 30%에서 한 5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난임 진단을 할 때 이 35세 이전에는 1년 정도 자연 임신 준비를 했을 때 이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난임 진단을 하지만, 35세 이후에는 6개월 정도 이 적극적인 임신 준비를 했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된다면, 보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난자의 질, 그리고 착상이 되는 이 자궁의 환경, 이 두께라든지 점도 같은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 안정적인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꼽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여성 호르몬에 이 상대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과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이 상대적인 호르몬들이 좋지 않을 때에는 여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런 여성 호르몬의 변화들은 난자의 질이라든지 혹은 착상되는 자궁의 환경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호르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신 확률을 높이는 이 몸 상태를 만들 때, 또는 난자질 혹은 이 자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몸 상태를 만들 때 가장 해볼 만한 것이 바로 식단의 관리라고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식단의 관리가 혈당, 인슐린과 굉장히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난자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흑염소를 섭취한다거나 혹은 고기를 굉장히 많이 드신다거나, 이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식단을 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이 단탄지, 필수 영양소는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 중에서 이 혈당과의 관련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탄수화물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어떻게 하시는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밥은 안 드시고 오히려 밀가루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대표적인 이 정제당이죠. 정제당 섭취가 많아지면 혈당 피크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성 호르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난자질을 올리기 위한 식습관에서 탄수화물 굉장히 강조해드린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음식들이 임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더라 해서 이런 음식들을 골라서 드시는 것보다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시되, 특히 탄수화물에서 이 피해야 되는 탄수화물, 밀가루 같은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이 섭취해야 되는 탄수화물이죠. 이 쌀밥이라든지 곡물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임신을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몸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 바로 수면이죠. 하지만 잠은 내 의지로 어떻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을 깊이 자기 위해서 이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책을 읽으시거나 조명 조절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이 저녁 식사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저녁 식사 시간이 굉장히 늦은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거나 또는 염분 섭취가 많은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포만감 있게 저녁 식사를 해버리시게 되면 이 충분한 이 깊숙한 수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 준비를 하다 보면 이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에게 시간대를 여쭈어보면 10중에 8, 9는 대부분 간헐적 단식을 저녁 식사하고 난 이후 시간부터 재셔서 다음날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 점심까지 이 시간대에 나는 단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고자 하신다면 시간대를 조금 옮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아침, 점심에 우리 몸은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대사를 하는 시간에는 음식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 몸이 대사를 이제 점점점 대사율을 줄이기 때문에 이 휴식에 맞추어서 저녁 시간대에 단식 시간을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아침, 점심 식사는 정상적으로 하시되 점심 이후부터 이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저녁을 금식해주는 이런 패턴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맞는 간헐적 단식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 패턴들이 거꾸로 되게 되면 오히려 대사 기능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침, 점심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열량이 전혀 공급되지가 않고 저녁 이후로는 우리 몸이 휴식을 위해서 대사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오히려 이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의 불균형이, 호르몬 불균형이 많이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임신을 준비할 때 수면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 중에 나오는 다양한 호르몬들, 예를 들어서 멜라토닌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은 임신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대사 기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인데, 갑상선 호르몬도 임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 수면 습관을 바꾼다거나 이런 생활 패턴들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단기간 안에 금방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침, 점심 식사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가벼운 음식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수면을 할 때 이 음식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보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신 확률을 위한 몸 만들기를 할 때 혈당과 수면, 이 자궁 난소 주변의 혈류량의 개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습관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밀가루 음식 안 드시고 그 다음에 이 저녁을 너무 포만감 있게 드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많은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이 자궁 난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이 식단의 개선만으로 단기간 안에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방치료의 도움을 함께 받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방치료에서 주로 한약이라든지 침뜸치료, 교정치료 이런 치료들이 바로 자궁 난소 주변의 골반 구조를 정상화하고 이 부분의 혈류량을 강화하는 치료에 해당하겠습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할 때 난자질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자궁벽이 너무 얇은 경우 또는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난임 시술에서 반복 실패를 하시는 경우 또 유산의 기항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임신 확률을 높이는 이 몸 만들기 과정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임신 준비를 하다 보면 누구는 쉽게 임신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될까?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임신 성공담에 이 귀가 기울여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난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성공 후기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는데요. 임신은 개개인의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이 잘 안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고요. 또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보다 임신 준비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